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정말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뭔가 몸이 노곤해지면서 빨리 쉬고 싶다 이런 느낌 드시죠? 역전의 용사들을 보시면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접전 말씀이신가요? 네, 아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 지금 기다리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요즘 노예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제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저녁만 되면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업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업을 시켜야 된다 강박관념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미쳤나?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할 저와 같이 함께 미쳐버릴 사람들 3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맨날 얘기만 나면 웃으세요? 즐거워서요. 사실 우리 친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웃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안 웃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우리 또 법정 전문 기자입니다. 그냥 모든 법정에 막 들어가는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민생경제연구소에 2명의 소장님이 있는데 예, 두 분이 살을 빼기 경쟁을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한동안 둘이 정말 술 먹을 꾸면서 맨날 얼굴이 이만큼 부어 다니더니 윤석열, 김건희가 충격적으로 당선되고 그들의 폭정과 악행이 계속되고 저희는 그거에 전면적으로 맞서했는데 네. 투쟁을 하고 집회를 끝내도 너무너무 허망하고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고 분노를 살릴 길이 없어서 김종욱 박사님하고 하루, 전계한 대표님하고 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7명, 한 달에 30-40명이나 먹다 보니 어느 날 임세윤 씨와 저는 피둥피둥 살찐 사람이 돼 있더군요. 몸이 망가져 있고 윤석열, 김건희 타도하기 전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저지른 날부터 네. 투쟁은 하되 술은 좀 줄이자. 네. 그리고 열심히 투쟁하고 많이 걷자. 네. 마침 그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음까지 걷기 시작했어요. 그거 한번 걸으면 땀이 쫙 빠지면서 좋더라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숙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최근엔 좀 많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이렇게 이 얘기를 오래 들어야 될 얘기인가? 잠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했습니다. 같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김종욱 박사님 제가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참 같이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저분의 그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쟤랑 같이 놀면 안 되겠다. 예, 예. 근데 진짜 무슨 약을 이렇게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술 깨는 약을 막 다 먹여요. 예. 먹이면서 그냥 양주 같은 것도 가지고 혼자 정말 술을 얼마나 많이 양 마셨는지. 먹을 때는 제대로 먹어야죠. 양주 산업 그다음에 동네 중소상공인들 네. 경제 살려야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우희숙님께서 종욱님, 영희님, 강지호님, 안진걸님 매번 수고가 많으신데 효과는 오리무중이죠? 참 허망하겠어요. 뭐야 이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탑팬님께서. 우희숙님은 우리 그 역전 용사들의 탑팬이신데 이렇게 또 따끔하게 우리를 질타하시는군요. 니네가 열심히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효과는 없구나. 힘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짐뉴W님 인천 세관 마약 3톤 밀수 행동대장 동남아인을 세관 직원이 마약과 함께 공항 택시 타는 곳까지 32명을 43회나 안내해서 마약 밀수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백경정이 그걸 수사하는 자신에게 외압을 행사한 검사들을 전부 다 착착착착착착 실명까지 거론하고 까면서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큐트 베이지 맞겠죠? 네, 50님. 윤석열 내년에 직위원회 풀어준다는데요. 뉴스보다 화같이 밀어서요.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를 직위원회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는 모릅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야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방송 한번 잘 보고요. 예.
프리지아님이 백혜랑 좀 도와줘라 노영이 이러시는데 제가 뭐 힘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데 한번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정기환 대표가 취재를 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줬어요. 저 이 얘기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검사들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혜령 경정 요즘에 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렸는데 진짜 시끄럽기만 한 건지 진짜 뭐 하는 건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백혜령 경정이 자기가 지금 파견 나와 있는 합수단 그 동부지검에 있는 합수단이죠. 합수단 검사들을 본인이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지금 백혜령 경정 제대로 칼 뽑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욱 박사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수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언론에 좀 특정한 내용을 흘리면서 백혜령 경정이 조사했던 그 마약 운반책이 조울증, 뭐 조현증 이런 게 있는데 진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백혜령 경정의 수사 내용을 갖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들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 상황에서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검찰과 백혜령 경정이 거의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 백혜령 경정이 어찌 보면 이제 돈키호테처럼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요 사안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백혜령 경정이 이 사실을 세상에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천 동지할 내용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까지 묵혀져 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말도 뒤지게 많았는데 보니까 어제야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킥스라고 얘기하는 수사 전산망에 어제야 접속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해서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 같고 전 누구 말이 많은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백혜령 경정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백혜령 경정을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이거 거의 스펙타클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계속 그 얘기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저도 좀 놀랐는데 개인이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저도 깜짝 직접 놀랐어요. 내서 네.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여서 저는 이제 진짜 칼을 뽑았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뭐 칼을 뽑았으니까는 뭐라도 썰겠죠. 썰면 뭐라도 나오겠죠. 근데 저는 백경정 얘기가 사실이라면 야 대한민국은 진짜 완전히 그 썩어 빠진 이 관료 집단들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응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백혜령 경정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는 즉시 보도해 주시고 공개하되 내용은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달라. 동부지검 합수단 백혜령팀 마약 게이트 사건 경과 보고라는 제목인데요. 사건번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성 예정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백혜령 경정이고요. 백혜령 팀이 무엇을 다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마약 밀수에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내가 밝히겠다. 위 사실을 인지한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약 게이트에 가담한 내용을 내가 밝히겠다. 대통령실 그리고 경찰 지휘부가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 방해한 혐의를 확인하겠다. 이제 이 얘기는 지난 윤석열 정권 때의 대통령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을 밝혀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자 및 범죄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국회 및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이 국가 붕괴를 초래했던 사건이라고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나를 밀어내고 너네들이 나를 좀 배관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내가 드디어 밝혀주겠다. 그 동안에는 내가 동부지검에 파견 나가 있었으나 킥스에 접근 권한도 없고 수사기록 열람권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어제 킥스에 접근 권한도 생기고 수사기록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인 검사들이 누군지도 내가 다 밝혀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요. 영등포 경찰서가 당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조사하고 혁혁한 성과를 냈는데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 강릉 옥계항 코카인 2톤, 부산 신안 코카인 720kg, 선적 한선박 발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실체를 확인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안진걸 수장님,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거의 많은 국민들이 아주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의 핵심은 100kg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약이 세관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kg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협조가 있었다는 이 말레이시아 범죄자들의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걸 싹 다 보도자료까지 내서 발표하려 했는데 네. 김찬수 당시 영부수장이 못하게 하고 그 김건희 곁에 계속 나오는 조병로도 전화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가담자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백혜령 경영이 말한 게 다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근정전 가가지고 왕의 자리에도 막 앉고 뭐 거기서 짝다리 찍고 선글라스 끼고 이것만 해도 상상을 못한 짓 아닙니까? 그럴 때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기 장성철 씨마저도 평택항에 뭐 큰 거 몰래 들어오다 걸렸다 최은순 일당이 이거 큰일 났다 뭐 본인이 이야기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그게 마약 아니면 총기지 뭐겠어요. 사실 무슨 채소 사이에 뭘 숨겨왔는데 큰 사정물이면 마약 아니면 총기 아닙니까? 그때 배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배추 사이라 했는데 네.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백령정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다만 이 사건이 굉장히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에서도 좀 입장이 엇갈려요. 검찰로만 엇갈리는 게 아니라 내 청장께서는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은 당사자로서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오바되거나 과장됐을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이렇게 냉정히 보면서 응원하되 모든 주장을 무조건 믿고 저희가 퍼나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주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팩트 체크를 같이 해나가고 또 수사 진척상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면 되는데 큰 그림으로는 엄청난 마약이 들어왔는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마약 범죄 실체도 덜 밝혀졌고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데 그 실체도 안 밝혀졌다. 그 부분을 백혜령 경영이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응원을 강하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말이 끝나면 음악이 나오도록. 예, 아니 이야기 길게 못하게 하려고 딱 준비를 다 해놨죠. 길어지면 무음이 제가 무음으로 해놨어요. 근데 길어지면 진동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아니 무음으로 해놨는데 옆에 그 무음을 두 개를 눌러야 돼. 하나가 안 눌러야 돼. 하나는 무음. 감사합니다. 지금 백혜령 경정이 의심하고 있는 이 검사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너무 놀랍게도 심우정 검찰총장, 예. 노만서 그 총장 대행 지금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만 등등의 이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우리 기자님 아세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모르지 자기가 들어간 재판만 알아요? 네, 저는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재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본인이 아는 전문 분야 나올 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작된 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원래 있었던 인천 지검부터 시작이 인천 세관에 그렇죠.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기각이 됐는데 그때 지검장이 그렇죠. 그래서 해필이면 그자가 갑자기 또 검찰총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전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검찰이 당연히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적인 수뇌부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왜 이렇게 하지? 굳이? 그럼 검찰 수뇌부 위에 뭔가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윗선이 저희가 볼 때 용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용산
맨 윗선이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만 지금 백경정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윗선으로부터 내려와서 검찰 라인을 통해서 경찰까지 내려오게 되는 전방위적인 수사기관 자체가 마약 사건을 갖다가 은폐하고 그다음에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백경정이 얘기하는 게 몇 가지 그 요소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수단 같은 경우가 운반책을 불러내서 진술을 번복시키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뭐 어떤 편지도 가짜로 만들어냈다. 그럼 굳이 왜 합수단에서 이걸 하려고 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늦게라도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더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 김찬수 영등포 소장 네. 그 용산으로 영전을 했습니다만 수사를 방해한 다음에 네, 영등 용산으로 가고 그리고 그리고 경무관이 됩니다. 아, 총경? 그다음에 경무관? 영등포 서장 때 총경이었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칭찬하다가 야, 안 돼. 큰일 났다. 용산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 놓고는 용산으로 영전해요. 보통 용산을 갔다가는 승리에 나오잖아. 그리고 경무관이 됐고 지금 강주지방경찰청에 인사가 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주 인물이죠. 백경정 얘기로는 이 사람이 용산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 비선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비선보고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고하면 되는 건데 왜 비선보고를 했을까? 그러면 관심사항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레이시아에 날아가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네. 또 저는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이태원 참사 장소 사고 난 참사 장소로부터 240m 정도로 필로폰 100kg 정도를 배송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 자체가 야,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 정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스펙타클해서 저희가 쉽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들었어요. 아, 그게 말이 돼? 이럴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또 구체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용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녹취 내용으로 다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다 봐주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관련은 좀 더 새로운 문제 제기죠. 네. 의혹 제기죠. 기존에 우리가 파괴했던 것은 마약 사범을 10월 29일 2020년 10월 29일 날 밤 10시 한 15분께 이때쯤이면 이제 마약 먹은 애들이 길거리 쏟아 나오면 55명 사복을 투입해 가지고 잡는 모습을 기자들이 취재라는 것은 보도자료가 아닌 문자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50여 명이 교통정리 좀만 도와줬어도 한 명도 안 죽고 있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걸었던 마약 드라이브 그다음에 자기 정권의 문제를 마약 드라이브로 이렇게 인기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한심한 작태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또 직감이 온인이 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문제제기란 말이죠. 상당히 이것은 팩트가 확인됐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100kg 안팎을 뿌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뭐 이제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한 자들이 뭐 이렇게 던지기 수법이든 아니면 뭐 야 마약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좀비처럼 우르르 나오든 뭐 이랬을 거라는 개연성이 드는 문제지근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께 응원은 하되 지금 백교령 경정팀에 나온 이야기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아까 이제 제가 100kg라고 했던 건 100kg 안팎인데 그때 그 수사에서 확보한 건 74kg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추가로 밀수 유통될 거라고 추정된 건 300kg 뭐 1조 원대라는데 이제 이게 나온 거고 이것도 좀 킬로그램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100kg 안팎도 있었고 14kg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경정팀의 추정이고 또 추정치예요. 향후 밀수 유통될 뻔했다는 거거든요. 결탁돼 가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수사가 잘 되고 칭찬을 받다가 자초했다. 그리고 그 윗선에 관세청이 개입한 걸 확인했거든요. 그다음에 인천지검이 석연치 않게 계속 그 세관에도 압수수색을 기각을 했고요. 영등포서 서울청이 나서서 괴롭혔어요.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관련자들은 다 승진했어요. 그리고 용산을 실제 영장이 됐고요. 분명히 이제 두 가지 관례에서 수사를 무마시킨 자들이 있고 마약 수사 자체를 그다음에 백효령 팀의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약 수사 자체를 무마시킨 팀과 백효령의 수사 무마에 연루된 자를 수사하는 걸 또 못하게 한 팀이 있다.
이 부분 팩트는 맞는 거죠. 백혜령 경정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23년도에 이 말레이시아인 필리핀 밀수범을 검거했습니다. 검거하면서 인천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반입을 도왔다라고 그 말레이시아인 중에 여러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진술을 본인이 확보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이것과 관련해 갖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환청을 자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경정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그 인천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반입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말도 이 말레이시아인의 환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백혜령 경정이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고 실제 그와 관련된 외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많이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백혜령 씨는 환청을 근거로 내가 대통령 부부의 마약 사업을 덮었다는 거대 음모론을 만들어내더라.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부부는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추접스럽게 마약 같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장난을 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압과 관련한 수사를 한번 그 백혜령 씨 보고 해보라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김현지를 불러내려고 하고 내가 사법부에 대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이슈를 만들어서 궁지에 몰려고 하는 행동 아니겠느냐. 니네 둘 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이거 마약 사건 알아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난 건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제 계엄 자금 마련하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선 김건희 개입설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련이 돼 있고 뭐 심우정 한동훈 그리고 뭐 검찰의 비호 세력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23년 11월에 그 김춘식 다이어리에 310kg 말레이시아 뭐 마약 관련된 이런 메모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계엄이 터지면 국가의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조 정도의 그 금액이 나오면 충분히 그 초기 자본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약이 단순히 본인의 배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보면 벌써 23년 11월 달에 계엄 계획이 돼 있었고 증명이 된 게 11월이지 그 훨씬 이전에 준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엄과 한번 엮어서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라면 그 녹취록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야, 진보는 돈을 안 주는데 우리는 돈으로 다 메우고 다 마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기획을 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가담자들 격려하고 이렇게 좀 망설이는 자들 꼬드길 때 큰 돈이 필요한데 지들이 이미 갖고 있는 돈을 쓰기 싫어하는 집단이거든요. 이 김건희, 최은순. 뭐 그 개발부담금 그 공직 오늘 뭐 오빠에 대해서 구형장도 청구됐는데 그 18억을 내기 싫어갖고 온갖 조작을 해갖고 영혼을 만든 자들이거든. 그 18억마저도 돈도 많이 있는 자들이니까 예를 들면 근데 한꺼번에 최소 몇백억 몇천억의 큰 돈을 버는 게 일단은 주가 조작이 있을 거고요.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 하나는 이제 뇌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뇌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런저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약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개연성들을 저희가 열어놓고 계속 제기하고 백혜령 경한테 힘을 실어주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막 확인되지 않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팩트가 아닐 때 이제 다들 당황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신중한 판단도 같이 겸비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백혜령 경정의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는 우리 합수단에 들어와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규정 같은 걸 다 어기고 혼자서 막 급발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 자제해라.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혜령 경정은
내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 놓는 거 이것도 지금 문제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등포 마약 전담팀 외압 사건이 사실은 자신이 그때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고발했던 내용인데 나 그 사건을 내가 직접 들여다보겠다, 내가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사한다라고 하면 그게 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백경정이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날 남부지검 특수부를 해체하고 사건을 형사 3부로 돌렸고 이후 영장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관련된 기관에서는 그런 일 하나도 없다. 백혜령 혼자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합수단의 내부 갈등까지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혜령 경장 주장에 의하면 내가 킥스도 못 보고 뭐 수사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래가지고 뭐라 했더니 그거를 슬그머니 풀어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해주더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나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되는 그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들 얼굴 내가 쫙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한 자료들은 또 누가 줬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나오고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고 혼자서 이상한 짓 한다라고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이 수사에 의해서 뭔가 결론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러니까 합수단에 대해서 백경정이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니네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냐? 니네들이 다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고 했던 데인데 이런 거 같고 백경정이 하게 되면 본인 사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서로 이게 상반된 내용인데 전 그럴 바에는 상설특검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희대의 사건이잖아요. 네.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구멍이 뚫려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구멍이 뚫린 거고 구멍이 뚫린 과정에서 네.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그쪽 말에 의하면 뭐 백경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측이 있는 거고 백경정은 또 반대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그 엄청난 밀수량이 들어왔으면 누군가 이 밀수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렇다면 이 사건의 액수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밀수해서 그렇다면 이건 좀 상설특검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주체가 수사를 했을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쌍방이 계속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수사 자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라도 그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수사를 하면 이 사건이 뭐 작은 사건이 아니니까 그럼 좀 국민들도 그래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때는 백경정이 좀 맞는 얘기하면 백경정이 맞는 것 같고 합수단이 얘기하면 좀 맞는 것 같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건이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단을 내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수사를 해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일정하게 좀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저는 네. 그런 형태들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생각이 근데 들긴 해요. 백경정이 좀 직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조금 높지가 않아서 이 수사를 어디까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권한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보스베이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마약 수사를 덮으려는 자들과 합동 수사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수사하면 공정성이 문제라면서 덮으려던 피의자가 수사하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백경정 자신의 외압 수사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을 덮으려는 공모자, 주범들을 잡으려는 거고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백경정이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합수단이 너무 의심스러우니 특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 이 합수단이 마약 수사를 덮으려는 자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제가 사실은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 내에서 가장 괜찮다는 이문정 동부지검장 또 주도한 팀인데 지금 이문정 검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쏟아지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도 이문정 백혜령 팀이 제대로 치밀하게 철저히 수사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솔직히 이제 뭐 우리 애청자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분들도 좀 답답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3특검 외에 이 마약 문제는 제대로 된 특검이나 상설특검이 백혜령 경정도 특검 수사관으로 합류를 하고 또 이문정 검사에 대해 불신까지 제기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마약 수사에 대한 경험 있는 어떤 법조인 중에
신방 맞는 백혜령 경정도 오케이하는 그런 분들로 팀을 다시 꾸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분명히 걱정은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동부지검에서 이 합수단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뭐 나온 게 있나요? 좀 없죠,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나온 내용들이 없는 거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합수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임은정 그 검사한테 바랬던 건 뭐냐면 좀 기존의 검사들과 다르게 좀 빠르고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한테 알리는 과정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티격태격 이런 형태의 뭐 말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겠어라고 하는 또 의구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의구심들이 많아지게 되면 수사 주체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수사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백혜령 경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15명 요청했는데 몇 명 될지 모르겠다. 5명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뭘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잘못 얘기하면 임은정 검사를 지원하는 것 같고 또 잘못 얘기하면 백혜령 경정을 뭐 지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3의 객관성 꼭 오직 상설특검이나 특검이라고 하는 건 소위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채택하는 거니까 뭐 계속 정치권에 있는 국민의힘 같은 데는 맨날 특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특검하라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백혜령 경정 얘기는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이 좀 드러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웰바이오텍의 양남희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주가 조작 끝에 돈이 흘러간 곳은 어디냐. 특히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양남희 회장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삼부토건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규모는 뭐 400억 안팎으로 이야기됐는데 삼부토건이랑 함께 웰바이오텍이 거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 그래서 주가를 엄청 뛰었는데 이 웰바이오텍은 지금 상장 폐지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웰바이오텍 주식 투자했다 피해 보신 분들 규모 엄청 큽니다. 몇천억 대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건 삼부토건이 몸통이 아니다. 오히려 웰바이오텍이 주가 조작이 몸통이고 거기가 훨씬 피해자가 많고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누린 자도 많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기훈 도망갔잖아요. 예, 도망갔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기훈도 도망갔어요. 네. 그다음에 박광남 부회장이라는 자도 지금 외국에 도망가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태 양남이 체포해서 구형장 청구는 이건 수순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김건희 특검이 잘한 거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마약으로 어마어마한 뭐 불법 통치 자금과 지시인들의 부당이득을 노려했던 윤석열, 김건희 일당 입장에서는 이제 마약 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을 하다가 여의치 않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직접 갔잖아요. 원희룡도 막 불러들이고 재건 포럼도 막 하고 그때 등장하는 사람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인데 웰바이오텍의 주가 조작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은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부당이득금에다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부당이득금을 윤석열 김건희가 노린 게 아닌가. 자신 직접이든 자기들 측근들이 받고 일부를 받는 거든 그런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연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왜 웰바이오텍 사건을 수사하느냐? 그거는 그 웰바이오텍이 결국 삼부토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과 웰바이오텍의 주가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김건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양남희 이 웰바이오텍 회장은 2023년도에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 삼부토건의 부회장을 겸임한 이기훈 씨가 바로 웰바이오텍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바로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로 지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이 이기훈이 중요한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보고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함께 묶인 시기에 그 시비 발행과 매각으로 이들이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관계자들이 막 도망가고 나타나지를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와 연결성을 이제 찾아내느라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검찰이 이 특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아 정말 왜 김건희가 있었던 그 짧은 기간, 뭐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주가 조작하고 뭐 지저분한 짓을 혼자 다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 왔으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말씀하셨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원희룡으로 이어지게 되는 국가 권력의 어떤 권한이나 정보를 활용을 해서 특정한 업체가 삼부토건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냥 주가를 갖다 공중 부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이게 어디로 갔을 거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니들이 먹은 거야 아니면 이것을 도와준 권력과 어떻게 나눈 거야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 신장식 의원이 제기한 게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2023년 5월달에 윤석열이 핵심 광물 공급망 체계화라고 하는 발표를 하고 나니까 2달 후에 리튬 원광을 짐바브웨에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주가가 뻥 튀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움직이거나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득을 본 게 웰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전 적어도 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뻥을 튀기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보 라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구속영장 청구해서 잡아들여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백혜련 경정 사건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400억 안팎 폐락하는데 그 이 문제를 계속 추적했던 김현정 의원님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그 규모가 피해자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피해액은 수천억대 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찾아오시고 그랬다니까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비교적 많이 팩트체크가 됐어요. 음모론의 영역이나 의혹제기 영역이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외 뭐 자원외교 한다고 갑자기 막 정부가 나서 보도를 뿌려줘요. 어떤 기업들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 막 투자 몰리는 알고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이 거기에 재건 참여한데 거짓말이거든요. 그 판을 근데 원희룡이나 윤석열, 김건희가 깔아줬어요. 그걸 막 국내에서 포럼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행사하는데 이놈들이 막 따라갔다니까요. 보도자료 막 뿌리고. 그거 비슷한 형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부토건 주가와 웰바이오텍 주가가 막 비정상적 뛰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뛰어올랐죠. 예. 저도 이 삼부토건이랑 엘바이오틱이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정부 주도 사업 뭐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군 건설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일군 건설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기타 수주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재벌 기업만 이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부토건이나 멜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면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을 따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것도 이게 김건희 씨와 윤석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거기에 원희룡이 또 찬조 출연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사실은 참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아주 그냥 영세한 그런 회사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참석한 그 모양새를 또 원희룡 장관이 막 만들어주고 사진 포럼도 하고 사진도 같이 만들어주고, 찍고요. 예. 그리고 원희룡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때 나토 순방에 따라갑니다. 네. 근데 그때가 뭐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폭로해서 난리가 날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가 막 일타강사이 뭐냐 헛소리 해놓고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게 우크라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엿됐다. 그거 백지화시켜버리고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을 위해서 네가 와야겠다 해서 간 거로 저는 추정되고 가서 윤석열, 김건희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말 맞추고 네. 주가 조작 가담하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저희들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할 때 삼부토건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거예요. 모를 턱이 없잖아요. 저도 아는데. 것처럼 알 수 없는데 그걸 데리고 가. 그럼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 원희룡은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인가 원희룡이 그 위에
뭔가 지시를 이것을 받았을 지시한 것이다. 것이 있을 거라고 네.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야, 그 천재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제가 볼 때 이상하게 돼버린 상황이다. 뭐 아니, 원래 뭔 천재입니까? 아니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다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제주도에서 되게 고등학교 때 유명했었죠. 공부 잘한 것으로 천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제주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해봤잖아, 자기는. 그 정도까지 잘해본 적이 잘해보지는 있어? 않았지만 공부 좀 잘했는데 괴물돼버린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보다 김종국 박사님 훨씬 더 천재죠. 이건 김정은 박사를 죽이는 우리 얘기 강주 아니에요? 이분뉴스 기자님 훨씬 더 이분뉴스라고 하는 얼마나 획기적인 유튜브를 만들어냈습니까? 전 놀랐어요. 두 분이 하는 네. 것을 이분 뉴스라고. 예, 2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숏폼으로 만들었어요. 네, 2분짜리 또 네. 2분짜리 네. 뉴스이기도 하지만 두 명이 만든 회사에서 또 진보 유튜계의 너덜트예요. 아, 감사합니다. 120초 동안 하는데 네. 그걸 2명이 한다. 그래서 이분 뉴스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한 2시간씩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름을 바꾸세요. 2시간 뉴스. 2시간 뉴스로요? 그럼 이제 10위는 붙지 않을 것 같네요. 너무너무 재밌다. 그럼 처음에는 일단 이분은 했던 건 맞나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어떤 걸 했었냐면 대호가 유튜브를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과 한국 축구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분 맞춰서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두 나라가 그렇죠. 축구하는 건 아니니까. 맨날 축구하고 이런 건 그치?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쓸데없는 얘기 또 했고 미안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를 상대로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신청한 영장이 전부 다 줄줄 기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신청한 이 영장은 또 발부가 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은 혹은 내지는 슬픈 것은 김건희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인 김건희 깜빵 가 있어.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윤석열은 이 김진우의 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처남 뭐 매제 매형이죠. 매형 매형. 매형이 아니죠. 매부? 동생이죠. 예, 매제죠. 여동생의 매제. 남편, 매제네. 매제죠. 매제네. 예, 매제도 깜빵 가 있어. 이제 자기까지 지금 영장이 청구돼서 깜빵 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최은수 씨도 원래는 영장을 청구하려다가 이렇게 되면 온 집안이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최은수 씨에 대해서는 고령이기도 하고 또 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혐의는 이겁니다. 양평 공공지구 개발 사건 관련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손실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 혐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ESIND라고 하는 이 회사가 공공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이익은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위조 자료를 제출해서 개발 부담금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거 영장 어떻게 발부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법원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상식적이지 않은 건데 근데 법원은 좀 일관된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직결되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12월 3일 날 회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내란죄와 관련된 거 연관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영장은 다 기각하더라. 다 기각. 이게 일관성은 하나가 있는 측면에 있어서 요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발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고요. 특히 구속영장 부분 관련해서 더 사라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얘다 요건 하나 줄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건 뭐 발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내란 가담 정도는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아무리 입증을 해도. 근데 이 부분은 실제 17억 4천만 원, 거의 18억의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됐어요. 원래 LH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 대장동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5,503억을 민간으로 해갖고 미리 받아낸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LH가 하려는데 그냥 최은순 일당이 뛰어들어가지고 김건희 일당이 ESIND잖아요. ESIND가 최은순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인데 우리는 은순이네 이직의 투기 많이 해요. 또는 은순이와 그 딸 김건희 ESI 은순이 앤드 도터 이거 계속 또 해요.
이건 저희가 고발한 대로 이번에 구속장에 청구된 거예요. 이것은 2021년 대선 직전에 저희가 고발했을 때 정확히 국고 손실 17억 4천만 원 국고로 들어올 것을 영혼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번 이의신청해서 속여서 이게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고발했는데 왜 오늘 빠지냐 하세요. 그것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불구속 기소를 검찰이 윤석열 정치검찰이 온갖 죄를 다 빼놓고 최은순 빼놓고 김건희 빼놓고 김진우 오빠를 도저히 오빠도 기소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압수수색영장 다 기각한 다음에 유기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또 사문서 2조 정도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오늘은 그건 빠졌잖아요.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그 외에 핵심이 국고손실 혈세 탕진이죠. 자, 100억이나 이득을 본 사업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매출은 800억이나 되고. 근데 민간업자니까 민간이 다 먹었어요. 우리 대장도 우리 5,503억을 먹었지만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벌써 국민의힘이 하는 사업은 이렇게 민간이 다 먹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거 노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민간업자에 내야 되는 최소한의 개발부담금을 땡겨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억 정도를 다시 부과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범죄는 이미 다 입증이 된 거죠. 1억 8,700. 예, 2억 정도는. 자, 근데 중요한 그것도 건- 다시 네. 한번 네. 따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김건희가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금품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발견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오빠를 통해서 저수지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아마도 특검에서 제대로 좀 밝혀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안진걸 소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박성재는 기각된다고 했냐? 조한윤님께서 박성재는 기각된다고 했나요? 예, 이 사람 기각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나요? 박성재 기각 안 될 거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박성재 범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보다 이 공흥지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파악한 건 제가 훨씬 세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가 직접 고발이니까 물론 박성재도 직접 고발했지만, 근데 요 정도 증거면 네. 그리고 계속 사문서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안 소장님에 대한 거라면 법원에 대한 좀 분노를 그렇죠. 표출하신 예, 거라고 예, 보시는 예. 게. 또 아니 너무 근데 진지하게. 우리 범진보 중도 개혁 진영의 그 정책 정세 분석가들이 최근에 틀린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박성재는 발부될 거라고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거. 근데 그 부분 틀렸으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나 조희대 직위원 세력이 너무 지금 집요하고 아주 음습한 활동을 한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틀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재판 오늘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또 어제 윤석열. 네,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윤석열 재판이 있었습니다. 강지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은 어떤 증인이 나왔었느냐 3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홍장훈 국정원 1차장, 노재현 특수사령부 법무실장, 그리고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이 바로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인데요. 당시에 윤석열이 또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홍장원 차장이 경질된 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치고 나옵니다. 이 홍장원 차장이 왜 경질되었느냐? 당시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거기 거기 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국정원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여야에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경질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음날 홍장원이 면담을 하게 돼요. 조태용이랑. 조태용이 예전처럼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장원이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위 신상범에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는데 제가 이거는 전화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로 가가지고 비밀회담을 가지고 이제 윤석열과 전화했던 내용을 밝히게 되고 그 내용을 이 언론에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내가 이것 때문에 경질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본인이 한마디를 해야겠대요. 네. 자기가 팩트 체크를 해야겠답니다. 어. 그러면서 아니다 너
그것 때문에 너가 경질된 것이 아니라 이미 12월 6일 날 해임 결재가 오전에 올라왔다. 왜? 왜냐하면 이 중립 위반을 했었잖아요.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러니까 이미 결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한동훈이랑 밥 먹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홍장원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고 해서 결재를 미뤘답니다. 한동훈이랑 밥을 다 먹고 나서 1시에 내가 너 해임 결재를 했다. 그러니까 너 팩트 체크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가 중요하나 지금 안 그래도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예. 윤석열이 왜 이렇게 홍장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냐면 예. 그동안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계속 신빙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자, 그러면서 뭐 지렁이 글씨 같이 써 있는 그것이 알아볼 수도 없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던가요? 이번에 네. 지기현 부장이 약간 달라진 점이 요즘에 중계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진관 판사라든지 워낙 잘하는 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의 태도의 변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모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선 이경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다. 나머지는 증인 보좌관이 작성했던 취지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자 지기현 부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 초안이나 초고 작성 지시하고 지시한 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보완했다고 하면 본인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때 지렁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지금 여기 대학생 애들 지렁이 글씨 티를 만들어 입는다. 그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좌관이 법정에 와서 제대로 불렀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지기현이 증거 능력 자체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지렁이 되게 뉴스에 글씨를 많이 나왔잖아요. 지렁이 글씨를 티 만들어 있는 게 윤호갱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유럽인 유럽인 세력인데 네. 와, 그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하더군요. 야, 진짜. 진짜 완전히 미친 자. 어. 트럼프가 항공모함으로 진짜 대단한 청계천까지 사람이에요. 쳐들어와서 자기를 구출할 거라고 믿고 있는 자. 그냥 왔다 그냥 갔는데. 아니 오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높은 회복력,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력을 네. 찬양사를 했죠. 찬사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참 좋습니다. 뭐 그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내란 재판을 1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그 지기현 재판부가 원래 10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월 12일 날 기일을 잡으면서 지금 결심이 1월 12일 날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비로 그 이후에도 한 2기일 정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1월 12일 날 기일을 잡으면 선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고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주에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한 달 반 내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2월 말쯤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료인데 혹시라도 구속기간 만료 전에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받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풀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추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적죄로. 이적죄. 일반 이적죄. 예, 일반 이적죄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로는 12월 1일 날 뭐 재판이 뭐 준비 기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추가 기소 돼가지고 윤석열이 1월 18일에 나올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이적죄 그 재판부가 알 수는 없죠. 형사 36부 이정엽 부장 재판부인데 그 특검에서 이정엽 부장 재판부에다가 일반 이적죄를 기소하면서 영장 청구하겠다라고 사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이전에 아마 이제 12월 1일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중순 정도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간보는 것 같아요. 12월 달 하려고 그러다가 일반 여적죄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자기는 또 던져놓고 이제 또 2월 달에 인사했다면서요. 또 법원에. 네. 그러니까 좀 자기는 질질 시간 다 끌어놓고 네. 1월 거의 이제 그 구속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심리 끝내고 그다음에 날짜 딱 통보해놓고 자기 얼른 튀려고 그러는 건가?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씨가 홍장원 씨 메모에 대해서 난리치는 거 한번 먼저 보고요. 네, 좀 틀어주시죠.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거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초고를 쓰느라고 흘렸었다 깜깜한데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몇 번 고쳐서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썼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쓴 거거든요. 이렇게요? 여기 보이세요? 노영, 지렁이 글씨? 노영이 이렇게 써 있는. 근데 뭐냐면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인데 여기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네.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홍장원 재산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들고 있어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럼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거지. 이제 문제는 이게 지렁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지금 홍장원 메모, 그러니까 홍장원 사장의 메모 하나만 있다면 네. 그거 가지고 뭐 논쟁은 진위 여부를 논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인형 메모 확인한 거에 보면 명단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여인형이 인정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명단 거의 다 똑같아요. 아니 카톡에 그러니까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열 몇 명 잡아들였는데 야 지금부터 팀 다시 짜서 일단 3명 잡아들여. 저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뭐 요거 이게 카톡에 다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윤석열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홍장훈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저놈이 말 안 듣고 폭로하니까 그래서 계속 홍장훈 괴롭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메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차 메모와 2차 메모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날 작성한 거는 이미 폐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3차 메모를 시켜가지고 그게 지렁이 글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이는 저게 지렁이 글씨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4차 메모일 거고 본인이 가필한 거 예, 거기에다가. 이거는 본인이 가필한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탄핵하려고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윤핵인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지렁이 글씨로 티를 만들어 입는 거하고 홍장원의 글씨가 지렁이 글씨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고요. 자, 천대 법원 행정처장 지기현 재판부는 인사 전에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 내가 믿는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처장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의의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듣기에도 지기현 재판부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늘 김용현 재판부에서도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 김용현 재판부에서도 워낙 이 김용현 측 변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707의 이모 상사가 나왔습니다. 이모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 안기령 대변인 총구 잡았던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전했던 사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 이거 모를 텐데 단전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12월 당일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안기령 그 총 잡은 거 그리고 군인들 왜 폭행당하고 그랬었냐 이런 사람들 고소할 수 있는 거 알지 않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호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들은 이 12.3 계엄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나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민노총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민노총 오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노총 4,000명이 이 국회로 왔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반국가 단체라는 거거든요. 북한 동조 세력들. 민노총이 무슨 방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계속 나중에 깃발은 보였는데 그렇죠. 김종 박사는 저희 같은 사람이 다 갔죠. 다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많았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맞습니다. 민노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안기령 부대변인한테 미친 사람이다. 예, 미친 사람이다라고 변호인이. 예, 변호인이 이제 이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냐. 예, 이걸 잡았다고? 예, 이거 잡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지금 계엄군이라고 하는 건 내란군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총 들고 들어가서 네. 들어간 것 같다가 야 너 왜 총 들고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총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쥐들이 범죄인들인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 사람들 보고 이게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놈이 미친 놈이지 그게. 김용현 변호인들은 변호인이 아닙니다. 양아치들이에요 제가 좀 보기엔. 정말 영면이를 심한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시키려고 작정한 엑스맨들인 것 같아요. 아, 그 당연히 그 총구를 들이대고 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그런 행위가 서로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은 봤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그 이전에 매우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위였죠. 네. 안기령 부대변인만 그랬나요? 이러면 우리가 아는 어떤 저널리스트도 막 몸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취재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디어 몽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보좌관들이 막 온몸에 상처 입어가면서 당해가면서 다 막아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자들은 그 기본적으로 내란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정당한 행위인데 와서 공권력을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정말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과 특검을 흔들어대는 발언을 정말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변호사들인데요. 과연 그런 변호 전략이 본인들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 조속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국내의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 협상에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거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들이 주장했던 안을 미국이 대폭 수용한 것처럼 저는 사실 들렸거든요.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을 이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하는 이 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으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우리를 압박을 오히려 하면서 빨리빨리 해라. 일본은 서명인데 니네는 왜 안 하냐. 또 거짓말하는 거다.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정말 그 근사치에 매우 가까운 그러한 안이 서명에 의해 가지고 확인이 된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스픽스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팩트시트의 문구 하나하나를 대통령이 정말 다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구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서 체크를 했고 미리 우리 안을 확정한 다음에 배수의 진을 치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된 설득을 미국에게 했고 그래서 지금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거는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가 그 문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구 하나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한쪽 산업 자체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따 관세협상이라는 게 타결이 되고 나면 그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백지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고생을 하면서 협상단들, 그다음에 국민들 마음을 끓이면서 그걸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냥 딴지 걸라고 딴지 거니까 뭐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익에 맞게 합의된 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단일한 힘을 모아야 될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최대 아킬레스건이 국민의힘이에요.
여기 빼곡히 글자가 써 있는데 백지라고 거짓말하고 앉아 있고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그거 다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매국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짠해 보일 때가 있어요, 대통령. 왜냐하면 진짜 극악무도하게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극악무도한 거잖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5%로 막 올려버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버티고 앉아 있는데 뒤에서 계속 뒷덜미 잡고 국민의힘은 그냥 뒤로 잡아뜨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좀 합의가 만들어졌는데 합의 내용을 봐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럼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도 버틸 필요가 있어요. 1월달 연방대법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 중간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국민의힘은 또 이것도 국회 비준하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다가 상황 기다려야 좋아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아니 저 국민의힘이 정당은. 요즘 너무 심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장동혁이가 한미 팩트시트가 대장동 의혹 듣기 위한 팩트시트래요. 그러면 지들이 그렇게 막 미쳐서 숭배하고 날뛰고 있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윤석열도 구해준다는 트럼프가 공범이래. 공범이요. 대장동 덮기 위한. 그다음에 그렇게 트럼프 찬양하고 빨리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더니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이게 난 제야 노동단체에서 나오는 성명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진보당이라든 한국 시민사단체 상당수는 비판적이냐 왜냐면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 또는 대다수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까지 공감해 준 이유는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똘끼가 넘치는 트럼프를 상대로 아예 나라가 망할 뻔한 비상계엄과 내라 나라를 망할 뻔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완전히 경제 주권이 박살날 수 있는 제 IMF 올 수 있는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낸 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해도 절대적으로는 미국에게 상당히 우리가 퍼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 그건 저는 한국 시민단체를 비판한다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저는. 네. 비정부 기구들이 당연히 그런 비판도 해줘야죠. 그래야 우리 정부 협상도 생기는 건데. 근데 미국한테 더 퍼줘라, 더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난리 피우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는 반미 세력이 돼버렸어요. 진보당하고 입장이 비슷해요. 거의 막가파예요. 현중하고 반미하고 쟤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그러니까 현중도 하고 반미도 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보통은 친미 현중, 친중 반미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자들은 반미와 현중을 동시에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가파는 해산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고립돼서 죽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하는 모든 것을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상의한 모든 걸 뒤엎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니 윤석열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님 전자도 안 붙인 놈이 장동엽입니다.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님자 붙이고 전자 안 붙였어요. 그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까지 갔잖아요. 그럼 부정선거 주장하고 아휴 이런 자가 제1야당 대표라니. 네, 쿵푸 까꿍이님께서 박성재 영장 기각 때문에 정말 빡친 하루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내가 갔으면 저만큼 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도 그렇게 열심히 잘 이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 진짜 그렇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되는 상황이면 야, 이거 한미동맹 부러지면 어떡하지? 일단 겁부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버티는 거였다라고 것이었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정도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고 강단이 있으니까 그 강단을 통해서 지킨 게 뭐냐면 국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하파식으로 미국이랑 싸우고 중국이랑 싸우고 뭘 얻겠다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자꾸 국민의힘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국민의힘을 객관적으로 호되게 비난 또는 비판해줘야 될 다수 언론이 그냥 생중계만 해주고 있어요. 장동혁이 미친 소리 해도 생중계, 맞아. 나경원이 미친 소리 해도 생중계, 대서특필, 속보, 단독, 뭐 그렇게 속보고 단독이라고. 그냥 그래도 최소한 이런 말 했는데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는 어긋난 것 같다. 너무 극단적인 발언이어서 시민사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의례적인 한마디라도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자들이 뭐 국민의힘 대변인입니까? 이게 제일 한심한 거예요. 네. 그래도 아마추어 유튜브들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프로페셔널한 저널리즘 수업을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자들이 국민의힘 앞잡이 돼가지고 악을 쓰니까 악을 그대로 보도를 해줘. 그러니까 더 악을 써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 가짜뉴스 퍼뜨려도 그대로 보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이고 더 가짜뉴스 퍼뜨리는 집단으로 지금 변질되는 거예요. 상당한 책임이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 말에 의하면 한동훈 출당시켜야 돼요. 장동혁은. 왜요? 아니 그 황교안 나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잖아요. 네. 황교안이 뭐라고 했어? 한동훈 잡아들여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재명 체포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체포할 사람을 왜 당에다가 갖고 있어? 그럼 빨리 퇴출시켜 버려야지. 지금도 의원씨가 이재명 한동훈 체포로 다니고 있어요. 네. 체포가 돼요? 네, 체포를 하고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예요, 이자는요. 여러분 너무 진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1%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이 긍정 지지도가 42%입니다.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21%인가요? 네,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정도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 지역, 전 연령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하고 진보, 중도 등 대부분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싶다면 내란과 손절을 해야 된다. 특히 내란 잔당과 손절하고 윤석열과 손절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그 내부에 있는 내란 과정에서 방조하거나 동조했던 지도층,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정당원 중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인위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모두 다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2%인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21%로 딱 두 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 1%의 그런 지지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53%의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은 23%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남북관계 및 안보 정책에서도 민주당 50%, 국민의힘은 25%에 불과한 그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에서도 정당에 대한 정책에서도 국민 다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1%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퍼센테이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된 정치에서 대통령 네. 국정 운영 지지율이 60%를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거랑 달라요 또 지지율 폭 그렇습니다. 자체가. 언론이 조금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힘의 이 미친 짓을 뭐 저희들처럼 격렬하게 비판 안 해도 돼요. 점잖게라도 짚어주면 70%까지는 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뭔가 논란이 있다고 어쨌든 일부 보수층이나 또는 좀 중간층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뭐 국민의힘 이야기를 막 대서특필하니까 주변에서 다 잘한다고 하는 것 같고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 있나 하면서 예를 들면 지지하려다 있다가 유보 잘 모르겠다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중간 뭐 지지도 아니고 비판도 아닌 층도 있을 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10% 안팎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갤럽에서의 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9%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32%로 나왔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여론이나 언론의 역할이 많이 컸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탄탄 TV 댓글에는 안진걸 소장님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는 댓글이 올라와. 왜 제가 갑자기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노벨 평화상을 아니, 줘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진짜 그 거의 밤낮으로 제가 노벨 알코올상은 받으면 중학교 3학년 때 막걸리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요?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괴롭다 그래서 소주 가르쳐주고 정말 지금도 그런 거 하지 마요. 미쳤나 봐요. 왜 아니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때 시골에서는 그 선생님들 시골에서는? 맨날 때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너무 불행하고 전두환이가 시민 학살하고 이런 걸 우리는 알아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노태우도 이놈도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잔씩 배웠죠. 근데 뭐 그 옛날 아니, 김종욱 박사님도 고등학교 때 술 배우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니 그 중학교 때 홀짝홀짝 몰래 먹어보긴 했어요. 줘봐. 아니, 몰래 먹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사라고 하는데 또 음복이라 해가지고 또 예.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또 80년대, 계기가 있죠. 90년대 이 초등학생들 아니고 빠르면 중3 때, 그다음에 늦어도 고2, 3 때는 아니 저희 고3 때는 교실에서 우리 학력고사에서잖아요. 시험 100일 앞두고 선생님들이 맥주를 나눠줬다니까요. 100일 줄 알았잖아요. 예, 100일 100일주 먹고 해포 풀고 시험 잘 봐라고. 저희들 100일주는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막 술 먹고 그랬어요. 저희는 100일. 교실에서 먹었어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과거 얘기하는 자, 과거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알카상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상은 온 국민 투쟁상으로 내란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도 촛불행동이 대규모 집회를 해요. 전국 집중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다시 좀 더 나와주셔야겠어요. 이 국민의힘하고 이 직위원 조희대 이런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들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쾌하고 너무 열받고 박성재 2번 기각, 황교안이는 정말 같은 보수인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인 당시 한동훈을 체포하고 선동한 자인데 그런 사람은 상징적으로도 구속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법원 판사를 또 한심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내란 선동이 아니면 뭡니까? 알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은요, 한 SNS 올린 것도 아니고요, 한 100명 모인 자기 조직원들한테 혹시 혁명의 그날 같은 거 오면, 전화국 같은 데를 우리가 해서 통신시설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함으로써 뭐 혁명에 일조해야 된다. 허황된 말이죠. 근데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내란 선동했다고 정당까지 산댔어요. 구속되고 징역 10년을 살고 진짜 오히려 이석기나 통진당 억울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비판받을 점은 있었겠지만 네. 정광훈이나 한교안이나 뭐 윤상이 저지른 일 보면 이석기 의원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거 나중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사 찾아서 이석기 의원이니까 뭐 엄청난 건지 알아요. 그 발언 요지가 그거예요. 혁명의 그날 오고 뭐 민중이 봉기하면 통신시설을 저들 지배계급에서 뺏어서 우리가 통신시설을 장악해야 된다. 이거 물론 그것도 비판받을 소지도 있죠. 근데 옛날에 그 지하혁명 꿈꾸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종종 했었잖아요. 그걸 강의 때 한 거예요. 그걸 누군가 뿌락지가 녹음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징역 1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실제 내란을 행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최소 사형 무기징역을 해야죠. 아니 그거는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란 선전선동이 아니에요. 내란죄예요, 내란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환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일반 이적죄로 격화되 좀 줄어들겠지만 네.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시도한 유일무이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부터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이 되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주요의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건 적어도 우리가 12월 또는 1월 초에는 주요의무 종사자가 어떤 형량을 받는지 1심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직연이 곧따위로 한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사법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완전히 무너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박살 내버려야죠. 그러니까 서부지 폭동하고는 다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민중적으로 봉기해서 에워싸고 그런 판사들을 축출하자고 해야죠. 일체 폭력은 전 행사하지 않지만. 정말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거는 기분이 좋고 어떤 거는 황당무계하고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너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누구 말을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들어봐야 될지 헷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가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진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오로지 자기네들 그냥 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억지 부리는 거다 이런 생각밖에 솔직히 좀 안 들어서 저는 이런 식의 잘못된 행태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제발 정치가 좀 더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강지호 기자 재판정에 들어가면은 너무 한심해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5시 반에 나왔습니다.
듣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왜 영조가 이 나쁜 말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도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오늘 상당히 이 재판을 보면서 이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무슨 장난하는 것 같고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고 원래 쫙 이렇게 뿌려드리잖아요. 네. 안 뿌려줬습니다. 내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 하루 종일 정리하거든요. 그만큼 개판이었고 오늘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지지자분들 엄청 많아요. 오늘 한 38명 왔나? 근데 윤석열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김영현을 딱 보면서 어떤 여성분이 하트를 딱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김영현에게? 김영현에게. 근데 김영현도 또 잉크를 해줘. 윙크를 해요? 예, 이렇게 딱 보더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트 날리는 것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경위분들이. 물론 못 보셨겠지만. 그랬더니 막 싸웠잖아요. 재판장이 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변호사한테. 왜 그것까지 건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제지합니까? 뭐 이런 거 그랬어요. 그게 한성진 판사였거든요. 근데 한성진 판사가 뭐 얘기하면 다 기각을 해요.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내면.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시비를 딴지를 거는 거죠. 진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우리 그럴 때는 스픽스를 도와주십시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같이 동시에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체크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이 있는 분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우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이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을 하셔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세요.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1644-1226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국내산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 국내산 신한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한 깨끗한 절임 배추만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김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칠맛 넘치게 정통 남도식으로 준비한 김치 속 김장 양념을 맛깔나게 버무려서요. 당일 만든 김장 김치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보기 1kg에 15,000원, 10kg에 64,000원, 20kg에 122,000원인데요. 공동구매 행사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한정 가격입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찬바람이 살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방어, 지금 드셔야 딱 제철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당일 입고된 활대방어만 100% 제공해드립니다. 저거 맛있겠다. 약품을 쓰지 않은 깨끗한 방어만을 보내드리는데요. 가정에서 가장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스킨 진공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스픽스에서 공동구매를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8,900원에 제공합니다. 공동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이니까 한번 서두르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거 사실 먹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드려서 저는 한 잔도 못 먹어봤습니다만 네, 부모님 말씀이 야 이거 진짜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면서 고소하다, 감칠맛 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엄청나게 평이 좋았던 당일 도축 뭉티기와 육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격과 품질은 그대로이고요. 가격만 29,900원에 제공해드립니다. 물량 어렵게 구해서 준비했는데요. 이 당일 도축한 한우 뭉티기와 한우 육회를 전계환 평론가가 매우 강추합니다. 전계환 평론가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학교 주변에다가.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 차렸답니다. 그런데 고깃집은 망했으나 그때 그 배운 노하우로 좋은 고기 구하는 방법, 좋은 고기 선별하는 방법을 자기가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기한 평론가 약간 조금 외모는 특별히 세련되지 않아 보여도 정말 진실되고 정답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분의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 잡은 한우로만 만든 이 한우 뭉티기와 육회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시죠. 거의 스픽스는 음주 촉진 방법. 방어했다 육회했다가 생각이 딱 나버리네요. 거기다가 김장김치 싹 싸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스픽스 화이팅! 스픽스 몰도 화이팅! 침이 꼴깍꼴깍
제육박국각 넘어가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면 바로 그게 사랑이 돼서 스픽스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또 구독, 좋아요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